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뉴스만 보면 미국 디폴트 위기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매년 했던 이 쇼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십 년째 같은 시나리오가 정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양치기 소녀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유는 재무부 장관이 제니 옐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만 한 4년에 한 번 정도 바뀌고요. 시나리오는 정말 수십 년째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23년 5월에도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 증액 실패 시 경제적 재앙 올 거다. 21년 6월에도 미국 8월에 디폴트 위험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7월, 8월쯤에 이런 논쟁이 생기는데 올해는 지금 6월 1일이 디폴트 데드라인이라고 옐런 장관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좀 한도를 좀 땡겨서 마감 시한을 땡겨서 여야를 압박하기 위해서 채무 조정 날짜를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보통은 7월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13년 10월에도 미국 디폴트 우려로 금리가 상승. 13년 역시 미 신용 등급 강등 경고, 2006년에도 국가 부도 위기, 2003년에도 국가 부채 너무 많으니까 상하 지키기 안간힘. 거의 그냥 연례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크게 새로울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떼먹을 리가 있냐? 채무 불이행 되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그랬다.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미국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얘네들 또 시작이다. 또 쇼하고 있다. 지난 1960년 이후 78번이나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해줬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 대표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부채 한도는 올라갈 거고 내년으로 넘어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기사가 써 있는 거죠. 물론 저도 99% 동의는 하는데요. 1%의 걱정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이번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히려 우리들한테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SC 이제 디지털 리서치 책임자가 미 디폴트 선언하면 우리는 더 좋다. 비트코인은 70% 이상 급등할 거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6,500만 원까지 갈 거다. 그리고 미국 달러로는 2만 달러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발생 확률은 이분도 매우 낮다고는 하지만 급등할 거다. 만약에 선언을 하면 단 디폴트 선언 직후에 비트코인은 떨어졌다 올라갈 거다. 5,000달러 떨어졌다가 이렇게 슝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은 전부 다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롱, 이더는 숏 포지션을 고려를 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좋게 말하면 구체적이신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소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불확실성을 해지하는 탈중앙화 자산이기 때문이다. 니네들 은행 사태 때 보지 않았냐? 은행 파산할 때마다 비트코인만 슝슝 막 올랐었죠. 그래서 물론 저희도 이렇게 되면 좋죠. 베스트인데 문제는 은행 위기 때 그렇게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해서 미국 디폴트 위기 때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요.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아서 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뭐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희망사항일 수 있으니 저는 이제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쩔 때 위험한가? 과거 사례를 보면 위험했을 때의 징후를 보면 좀 대비가 될 거잖아요.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2011년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은 그냥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바람잡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인데요. 본론이자 결론인데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게 이제 폭락 시나리오이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걱정하는 거지 디폴트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1년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 사유가 바로 이제 미국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등급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강등은 뭐 7월 8월에 된 거고요. 이제 11년 5월 달에 있었던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등급 강등을 경고만 한 거예요. 아직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다 들어보셨죠? 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들이 파워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의 수십 개의 나라를 매년 등급을 매기고, 뭐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미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다 이들이 그냥 매기면 매긴 겁니다. 이유도 얘기 안 해줍니다. 기준도 공개를 안 하고요.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건데, 이들이 5월 달에도 경고를 했습니다. 연방 부채 한도 확대해라. 니네들 맨날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거 못 보겠다. 그리고 뭐 채무도 너무 많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신용 등급에 대한 지적을 하고 경고를 줬지만 뉴욕 주요 주가 지수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일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사리 신용등급 강등 조처를 취할 수도 없고, 미 의회도 어찌됐든 합의를, 여야가 합의해서 채무 조정해서 내년으로 분명 넘길 거니까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기사의 이제 이유는요.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근데 문제는 설마가 현실이 2011년에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뭐 여야 대치 이런 게 7월에 보통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 초부터 한번 가보면 이때도 똑같았어요. 민주당, 공화당 이제 부채 한도 가지고 지루한 협상을 계속 결렬되고 하고 있죠. 뭐 항상 보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3대 신용평가사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5월부터 7월까지 이제 계속 세계가 번갈아가면서 니네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아까 보셨죠? 그럴 리가 있어 하고 무시를 했었고요. 중국의 신용평가기관 다공이라는 것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고가 아니라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니네나 잘해라, 니네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완전 무시를 해버렸죠. 근데 11월, 7월 말이 되니까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한 이틀 정도 데드라인을 남기고 양당이 극적 협상에 성공을 합니다. 이틀 남기고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증액이 됐고 문제는 끝났어요. 왜냐? 시나리오가 항상 이랬으니까요. 영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증권시장 뭐 당연한 거 했네 하면서 이제 소폭 반등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일주일 정도 후에 11년 8월 5일자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최고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AA 플러스 자체도 사실 미국 감지 덕지예요. 이거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왜냐면 뭐 달러도 뭐 신뢰를 잃었고 미국 채권도 별로고 뭐 빚도 많고, 이거 지금까지도 2등급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땐 감지 덕지인데, 미국 사람들은 충격인 거죠.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 우리가 등급이 떨어졌다고? 이거 그러면서 사유를 이제 짤막하게 말하면, 신뢰감이 없잖아 니네. 내가 빨리 경고했었는데 니네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근데 빨리 안 했잖아. 나는 7월 중순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니네 7월 말에 했지. 뭐 요 얘기 하나 있었고요. 신뢰감이 없다는 게 이유인 거죠. 앞으로 니네들의 뭐 정치 능력이나 경제력도 안 좋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8월 초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전체 지수인 거죠. S&P 지수가 15%가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더 떨어졌어요. 17% 떨어졌어요. 미국이 잘못하면 항상 한국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참 억울한 거긴 한데요. 그리고 회복에 반년이 걸렸어요. 이게 지수로 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 싶은데요. 한 6일 정도 사이에 있었던 얘기고, 여기는 하한가가 없으니까 막 미친 듯이 떨어졌고, 코스피도 이제 하한가 막 개별 종목은 다 떨어지고, 뭐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공포감은 한번 찾아보시면 압니다. 기사들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S&P 지수의 차트를 보면 15%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전점 회복하는 데만 6개월 엄청나게 돌아간 거죠. 사실은 그거 등급 강등 안 했으면 이거 안 일어나도 됐을 일인데,
이제 그 금융위기 거치고 한창 올라가는 좋은 시점에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돌아갔던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요때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11년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11년과 비슷한 기사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 3월, 7월에도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될 수 있다. 이미 경고는 한번 했었고요. 최근에 5월 11일자에도 무디스가 이제 실무진 자꾸 뭐 협상 결렬되니까 디폴트 가능성 5%에서 10%로 상향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5%였다고 해요. 근데 더 올라갔고, 여기에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조금 현실로 닥치고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이제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아직은 경고는 안 한 것 같으나 이런 분들의 경고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잠잠하다. 그러면 정말 이제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10일자로 디폴트 기사는 정말 많은데요. 증시는 뭐 이것 때문에 뭐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뭐 떨어졌다 이런 기사 아직 못 보셨죠. 결국은 니네 또 쇼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미국 디폴트는 거의 없다고 했죠. 이게 주인공이 아니다. 결론은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냐 안 떨어뜨리냐 요거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를 하자가 이번에 주제고요. 그래서 신용평가사 삼총사들의 강한 경고가 계속 이제 누적돼서 쌓이는데 증시는 자꾸 무시를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엔드,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으로 1번, 2번이 동시에 계속 충족이 된다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 게다가 지금 경기 침체 중이냐, 뭐 아직 안 왔냐 논란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워런 버핏이나 뭐 블랙락이나 JP 모건이나 다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다가온 경기 침체 어차피 한번 폭락이 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이 미 정부는 정치인 탓으로 돌릴 절호의 기회죠.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금리 뭐 인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 니네가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폭락이 오면 그들 입장에선 이제 땡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생각하기는 싫지만 비트코인 아까 누군가 오른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러면 좋지만요. 비트코인과 주식의 폭락 시나리오도 대비하자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비할지는 과거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뭐 최근에 제가 장기 투자자라고 하기엔 약간 민망할 정도로 뭐 오래된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올 2월부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소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팔았다 얘기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내게 맞는 이제 원칙을 찾고 발견을 해서 혹시 모를 소나기를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